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캐패시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덕턴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전류와 쇠교 자속과의 관계를 정해 주는 계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옛날에 뭐 보는 시계는 뭐 람다는 Li 이런 수식에서 인제 우리가 이제 봤던 것들이고, 캐패시터에서는 우리 뭐였죠? Q는 CV. 여기에서 우리가 C가 나왔었죠? 여기서 여기서 우리 Q는 전하였었고 C는 캐패시턴스, V는 전압, 볼테이지였죠. 여기서는 전류, 인덕턴스, 그리고 얘는 쇠교 자속입니다. 자속인데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엮어져 있는 애들. 그래서 얘를 다시 또 매트릭스 형태로 써 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Lij는 여기 ij 분의 람다 i, 이렇게 이때 뭐 ij 외의 전류는 0, 이런 지금 관계이고요. 그래서 n 개의 코일이 있고 각 코일의 전류 i가 흐른다. Lij는 J번째 코일에 전류 ij가 흐를 때 i번째 코일 단자에 생기는 자속, 쇠교 자속이 바로 람다 i이며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우리 캐패시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꼬아져 있는 게 얘네들이 인덕터들입니다. 그래서 인덕터가 이렇게 여기에서 첫 번째 인덕터에 전류 I1을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이쪽에서의 쇠교 자속을 람다 I라고 하고, 이쪽 그 위에 떨어져 있는 데에서 J번째 전류를 IJ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이쪽에 지금 양단에 만들어지는 쇠교 자속을 람다 J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XI와 XJ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얘네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암페어 법칙 같은 데서 보면 어땠습니까? 여기 이렇게 도선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갔을 때 이쪽 방향으로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꼬아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를 감싸는 이쪽으로 지금 흐르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얘를 또 감싸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이 되겠죠, 얘들을 따라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까? 얘네들 하나하나씩들이 다 꼬여 있는 애들이 다 연결되고 해서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얘네들 하나하나씩에서 생기는 자기장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쇠교 자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i번째 코일에 생기는 총 쇠교 자속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얘도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두 개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L11은 뭐냐면은 I1 분의 람다 1이에요. 즉 L1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여기에 흘렸을 때 이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쇠교 자속 람다 1, 얘의 비율이 바로 L11이 되는 거예요. 전류 I1 분의 그때 만들어지는 쇠교 자속의 비율. 그리고 L22는 마찬가지로 I2 분의 람다 2니까 이제 여기는 다 끄고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여기에 만들어지는 쇠교 자속의 비율이 L2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L12는 뭐가 되겠어요? L12는 얘는 I2 분의 람다 1이에요. 즉 얘는 뭐냐면은 얘는 끄고 여기다가 전류 I2를 흘려 보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서 쇠교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쇠교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쇠교 자속에 의해서 다시 또 이쪽에도 그 쇠교 자속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서 또 쇠교 자속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전류 I2를 흘려보냈을 때 I1은 안 흘려보내고 그때 이쪽에 첫 번째 거 이쪽에서의 형성되는 쇄교 자속의 비율이 L12가 되는 거고 L21이라는 것은 I1 분의 람다2가 되는 거니까 아까랑 반대로 첫 번째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여기에서 쇄교 자속이 생기는데 걔에 의해서 여기 인접해 있는 여기에도 쇄교 자속이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쇄교 자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1 첫 번째 거에 전류를 흘렸을 때 두 번째 코일에서 만들어진 쇄교 자속의 비가 L2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번째 코일에 생기는 총 쇄교 자속은 이제 걔네들을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람다 i는 저희가 여기 1 부터 n까지 만약에 우리가 2 까지만 했으면은 2 까지 해서 여기에 얘네들이 다 합쳐지는 겁니다. L11 그다음에 L22, L12, L21 해서 걔네들이 다 합쳐지는 걸 우리가 총 쇄교 자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쇄교 자속은 전류와 또 위치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람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 전류와 x 여기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서로 간에 그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가까이 있는 그 위치. 걔네들의 지금 함수를 우리가 람다 ix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압 V라는 것은 이와 같은 또 수식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수식이. 그 인덕터에 유도되는 그 전압이라는 것은 쇄교 자속을 단위 시간당 나눈 것, 즉 쇄교 자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람다가 있는 것처럼 i와 x라는 이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i에 대해서 편미분, x에 대해서 편미분. 앞에서 우리 캐패시티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네들 이렇게 똑같은 거 빼버리면 남는 게 똑같죠? 이렇게 빼면은 람다 t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독립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i에 대해서 편미분, x에 대해서 편미분 해 가지고 얘네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람다가 i와 x와의 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코일 간의 물질이 전기적으로 선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형이어야만 우리가 해석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이렇게 L이 그냥 x에 대한 함수로만 되어 있는 거 Lx에 다음에 i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을 여기 위에는 편미분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 캐패시터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항을 또 보면 얘도 여기 dt분의 dx 이게 나왔네요. 물리적으로 dt분의 dx가 뭐라고 했었죠? 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속도에 대한 항이고 얘가 출력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속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캐패시터처럼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0이에요. 우리 캐패시터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속도 전류라는 게 나왔었죠? 자, 앞에 캐패시터에서 우리 수식이 자, 여기 우리 캐패시터에서 우리 이거 나왔었죠? 캐패시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얘도 전류가 dt분의 dq여서 각각이 지금 q가 v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라운드 v에 라운드 x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선형이니까 q를 c는 x에 대한 함수에다가 곱하기 그냥 v를 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항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dt분의 dx가 속도에 대한 물리적 의미이고 그게 전류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도 전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여기 이 항을 안 쓰고 0이라고 그냥 놔서 여러분들이 캐패시터에서 기억해야 하는 수식은 여기 1번 첫 번째 항 1항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터도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나오는 거고 두 개의 항에서 이 두 번째 항 얘는 dt분의 dx에 대한 속도의 항이고 v를 내기 때문에 속도 전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회로 이론에서는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항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인덕터의 구조는 도체를 감아 놓고 그 안에 그 가운데에 자석 물질을 넣어 놓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어떠한 자성체 같은 거, 자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못 좀 약간 자석을 성질을 띠고 있는 뭐 못 같은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리선을 이렇게 계속 감아 가지고 이렇게 뺀 겁니다. 이게 인덕터의 구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구한 수식이 뭐냐면은 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앞에서 구한 전압은 인덕터 양단에 생기는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우리 이상적으로 이렇게 선을 빙빙 꼬았다고 했는데, 저런 전선에서는 우리가 그 회로 이론 우리 앞에 문제 풀고 할 때 이 전선에서 저항이 뭐였어요? 저항이 0 이었잖아요. 그 이상적으로. 그래서 저항도 없는 그런 도체를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 놨을 뿐인데 왜 전압이 발생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 이 저항이 이렇게 저항이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V는 IR로 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건데, 저항도 없는 그런 그냥 전선을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쭉쭉 감아 놨다고 해서 왜 이런 전압이 나오는 걸까? 그게 바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델 크로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B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자계약 2에서 배울 자계에서도 나옵니다. 자기장 관련된 거예요. B하고 H하고 자속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2에서 배울 건데, 자기장, 자속에 관계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자기장에 관계되는 거,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미분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B가 어떠한 상수 이거면은 얘를 라운드 t로 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돼 버리는 거죠. 즉 얘가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만이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델 크로스 E라는 거, 얘는 전압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값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개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살아있다라는 소리는 이 자기장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이 값이 있다는 거니까, 얘가 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델 크로스 E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얘가 전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로에서 이 주는 여기 인덕터 양쪽에 이렇게 걸어주는 전압이 직류 전원이면은, 우리 직류라는 것은 뭡니까?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가 그냥 일정한 거죠. 이게 일정하게 되면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0이 되는 거죠. 이게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그래서 직류 전원이게 되면은 VL은 0이 됩니다.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0이 되는 거예요. 즉 그때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냥 저항이 0인 그냥 전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원래 이 인덕터라는 것 자체가 그 전선을 그냥 꼬불꼬불 꼬아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DC 상에서는 그냥 전선을 그냥 꼬아 놓은 거, 저항이 0인 걸 그냥 꼬아 놓은 거여서 그냥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AC에서만, 즉 여기 VS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교류 전원일 때만 VL,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0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그 VL이라는 것이 L dT분의 DIL, 이것만 우리가 쓴다고 했죠, 회로 이론에서. 이게 지금 언제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인덕터가 이렇게 꼬불꼬불 있을 때 여기 전류가 이렇게 IL로 흐르게 되면은 걸리는 이 VL이라는 게 우리 패시브 컨벤션 수동소자 표기법에 의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수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인덕터들의 몇 가지 예를 보면 이렇게 어 토리오달 인덕터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 도너츠 같은데 이거 안쪽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어가 있어서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감아 놓은 코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은 없겠지만은 예전에는 220 볼트를 110 볼트로 바꾸거나 뭐 110 볼트를 220 볼트로 바꾸고 할 때 그 도란스라고 하는 거 트랜스포머라는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이런 거 이제 철심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선을 꼬아 넣은 거 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인덕터 같은 그 인덕터도 이와 같은 구조들을 하고 있고 얘를 회로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한 거는 저항 R인 거고 얘를 동글동글동글하게 감아 있는 거 얘를 우리가 인덕터라고 표현하고 그때 얘가 나타내는 그 값을 인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IL이 흐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압에 이게 걸리는 게 VL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덕터 여기 코일의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은 일반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개의 항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원래는 두 개의 항이에요. 그래서 V는 Lx dt분의 di 더하기 i의 dx분의 dlx 곱하기 dt분의 dx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항 얘가 뭐라고 했어요? dt분의 dx가 속도 그다음에 전압이어서 속도 전압인데 회로 이론에선 얘가 0 입니다. 근데 나중에 고학년이 되거나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그 이후에 뭔가 그 쪼끔 새로운 센서라든지 뭔가 그 뭐 맴스라든지 그런 관련된 거 할 때는 이 부분이 살아남아요. 얘가 살아남는다는 소리는 이게 지금 있다는 소리죠. dt분의 dx가 이 dt분의 dx가 살아있는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제2 항은 코일이 움직여서 각 코일 사이의 거리가 시간적으로 변하거나 코일의 형상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항입니다. 우리 아까 전 이 x가 이 바닥 기준점에서부터의 이 떨어져 있는 거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패시터가 아니 그 인덕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또 이렇게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래는 우리가 하는 데에서는 이 거리들이 다 그냥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 지금 용수철처럼 생긴 이 지금 인덕터가 시간에 따라서 얘가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하고의 그 거리가 바뀌겠죠? 이 거리가 바뀌게 되니까 이 거리에 의해서 쇄교자숙이 유도되는 게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용수철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살아있는 거죠, 이 값이. 시간에 따라서 이 x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이 살아있는 겁니다. 또는 뭐 얘네들이 그 거리가 전체적으로 이만큼 이 코일이 여기에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다음에 멀어졌다가 그럴 경우에도 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유도되는 또 쇄교 자석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 기계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자체적으로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두 번째 행이 생기는 건데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회로 이론에서는 그냥 딱 고정되는 그냥 이것만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거리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그게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없고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인덕터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은 항상 0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인덕터를 기억할 때 외워야 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VL은 L dt분의 DIL 여기서 L을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얘가 인제 그냥 상수가 되는 겁니다. 얘의 또 단위는 헨리가 되는 거예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는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양에서 음으로 흐른다. 이 수식이 언제 우리가 맞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패시브 컨벤션 우리 수동 소자 표기법을 맞출 때 그걸 성립할 때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여기에서 여기가 VL이고 전류는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를 때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VL이 LDT분의 DIL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VL의 방향은 IL의 부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IL의 시간 변화율의 부호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차피 얘가 의미 있으려면은 이 값이 이 수식이 성립하려면은 언제만 되는 겁니까? DC가 아니고 AC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C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AC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그 전류나 전압이 변하는 겁니다. 맨날 AC라고 하면 여러분들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 값에 얘네들이 변화가 있는 애들이 다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미분하는 값이 양이냐 음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수식에서 얘는 V는 해서 이게 I의 미분꼴로 나와 있는 거를 I를 우리가 추출해 내려면은 이렇게 DIL로 놓고 L을 넘기고 DT까지 넘긴 다음에 여기에서 양변을 적분을 해버리면은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때 여기에 지금 초기값, 이 초기값은 초기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이 초기 이 시간에 이때 그게 바로 IT0가 되는 거고, 자 얘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라고 했죠. 우리 캐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한다고 했고 인덕터는 뭡니까? 자속을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덕터는 자속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또 방출하기도 해요. 우리 캐패시터 우리 배터리로 우리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배터리에서 충전도 했다가 방전도 했다가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자속 형태의 에너지를 충전도 해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방출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똑같이 전력을 구합니다. P는 V 곱하기 I이고 이때 우리 앞에 V를 구했었죠. VL은 L dT분의 DIL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게 V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I하고 이제 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DT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PDT가 바로 뭐가 돼요? DW가 되죠. 여기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1 에너지가 되는 거고 단위 시간을 그냥 곱한 거니까 단위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W는 여기 L 여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IDI가 되는 겁니다.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해버리면은 dW는 W가 되고 여기는 L은 그냥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IDI를 하는 거죠. IDI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 x dx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변수가 i일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2분의 1 li 제곱이 됩니다. 모양이 이게 그 기억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캐패시터에서는 뭐였어요? 2분의 1 cv 제곱이었어요. 그리고 인덕터에서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자, 인덕터 전압이 IL의 부호에 관계없이 IL의 시간 변화율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패시브 컨벤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때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파워를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흡수하게 되면은 여기 인덕터에서는 얘를 그 흡수한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는 그냥 이대로 그냥 곱하면 그냥 포지티브 그냥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고 걔를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얘는 패시브 컨벤션에서 그냥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곱할 때 전류가 IL이 원래 IL이 원래 IL은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게 지금 했으니까 마이너스 IL이 돼서 얘가 네거티브 음의 값이 나오는 거고 이때 에너지는 인덕터로부터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떤 상황과 똑같은 겁니까? 이거하고 지금 같은 거죠.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 전압원에서 이때 얘는 인덕터에서 방출을 하고 파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서플라이, 파워를 서플라이, 공급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지금 앞에서 보면은 패시브 컨벤션에서 이렇게 소자가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파워를 흡수하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파워를 공급한다고 했었죠. 이게 저항일 때는 어떻습니까?
파워를 흡수해서 그거를 어때요? 열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얘는 그냥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는 어떻습니까? 파워를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파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파워를 공급하는 거죠, 외부에다가.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여기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패시브 컨벤션에서 파워를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하는데 저항은 그거를 흡수를 해서 열 에너지로 발산하면서 에너지를 그냥 소모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항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겁니다. 소모하는 건데 그 소모되는 형태가 열 에너지로 그냥 써 버리는 거고,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파워를 흡수해서 그걸 에너지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시리즈 연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저항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인덕터가 3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류는 똑같고 전압만 나뉘는 거죠. 전압이 V1, V2, V3로 나뉩니다. 그래서 얘를 등가로 했을 때 등가 LEQ하고 놓고 봤을 때 양쪽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은 거죠. 전압은 똑같고 얘는 V1, V2, V3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 V는 이렇게 다 각각의 전압에 합이 되는 거고 전류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덕터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수식이 뭐였어요? V는 LDT분의 DI였죠. 이렇게 해서 V1, V2, V3가 똑같이 이와 같은 수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뭐가 똑같아요? 전류는 다 똑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등가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놓고 했을 때 V도 어떻습니까? L 등가하고 DT분의 DI가 되는 거고, 이때 얘네들을 두 개를 같다고 이렇게 놓게 되니까 V라는 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니까 다 더해버리면은 DT분의 DI는 다 똑같고 뭐만 달라요? L만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같으려면은 DT분의 DI 빼고 나머지 앞에가 똑같아야 되니까 LEQ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하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병렬. 병렬일 때는 이제 전압이 똑같고 전류가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되는 거고 전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걸리는 전압 V는 다 똑같으니까 V는 LDT분의 DI를 다 하는 건데 이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L1, L2, L3가 다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전류도 L1, L2, L3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등가 했을 때 얘때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V는 LEQ 다음에 DT분의 DI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DT분의 DI를 하게 되는데 I가 다시 또 I1, I2, I3로 나누니까 얘네들이 이와 같이 다 나누게 되는 거죠. 다 나누게 되니까 여기에서 V가 똑같으니 이것만 다 빼면은 각각 얘네들만 다 빼면은 어떻게 돼요? L1분의 V, L2분의 V, L3분의 V 이게 되는 거고, 등가 회로에서의 V도 LEQ분의 V는 LEQ 곱하기 DT분의 DI니까 여기서도 DT분의 DI를 빼면은 LEQ분의 V가 되고, 얘하고 지금 똑같다고 놓으면은 결국은 V는 똑같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가 인덕턴스의 역수가 각각 코일의 인덕턴스의 역수의 합하고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항하고 똑같아요. 저항.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저항의 병렬 연결하고 구하는 게 똑같아요. 저항도 어떻게 했어요? 저항도 직렬일 때 저항을 그냥 다 더하면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병렬일 때는 REQ분의 1이 결국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저항하고 인덕터하고는 직렬, 병렬 계산하는 게 똑같습니다. 캐패시터는 어떻다고 했죠? 캐패시터는 반대입니다.
캐패시터의 직렬 연결은 저항이나 인덕터의 병렬 연결 계산하는 수식하고 똑같고, 캐패시터의 병렬 연결의 그 등가 캐패시턴스 값은 저항이나 인덕터의 뭐하고 똑같아요? 직렬 연결할 때 그 수식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적인 인덕터에 대해서 했었고, 실제는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인덕터는 저항과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응용에서 있어서는 캐패시터를 무시한 등가 회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이제 저주파 쪽에서는 캐패시터를 우리가 무시를 하는데,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또 캐패시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림에서 저항 RL은 유도성 회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 그냥 전선을 이렇게 빙빙빙 꼬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유도되는 전압이 VL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전선이라는 게 이상적으로는 R이 0이지만은 우리 실제로는 구리선을 그냥 쭉 익게 되면은 그 구리 자체가 갖고 있는 비저항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코일이라는 게 전선을 쭉 빙글빙글 꼬은 거기 때문에 이 전선들이 갖고 있는 저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저항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저항에서 또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빙글빙글 이렇게 애들이 뱅뱅뱅 감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AC에서 또 교류에서 또 형성되는 또 만들어지는 또 전압이 또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응용에서 캐패시터는 이상적이라고 다뤄도 꽤 정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주파 쪽에서는 주파수가 낮은 데에서는 캐패시터가 뭐 거의 얘네들은 오픈이라고 보고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회로 이론 쪽에서는 얘네들 쓸 일이 없죠. 왜냐면은 우리 회로에서 지금 전기 회로를 하는데, 전기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콘덴서, 우리 지금 콘센트에서 지금 꽂아가지고 지금 쓸 때 110V, 220V에 거기에 주파수가 60Hz라고 했었죠. 60Hz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워낙 낮아서 얘네들은 캡이 뭐 안 보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도 됩니다. 이 인덕터라는 게 결국 이렇게 코일이 꼬아져 이렇게 있는 건데, 결국은 얘네들 여기하고 간격이 그래도 조금 있는 거죠. 여기 어떤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주파수가 낮은 데에서는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주파수가 막 그 30GHz 뭐 100GHz 해가지고 주파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게 되면은 파장이 이제 짧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60Hz에서 파장이 얼마였어요? 파장이 5000km 정도 된다고 했었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파장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5000km니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전압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30GHz만 돼도 파장이 1cm가 되고, 300GHz가 되게 되면은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0.1cm, 그러니까 1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예를 들어 꼬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혹은 여기와 여기 끝에 사이에 전압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두 개의 금속에서 전압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패시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션트로, 패럴렐로 여기 캐패시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캐패시터가 보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L이 있고 여기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회로 이론 2 또는 그 기초 회로 실험에서 공진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공진. 이게 L하고 C하고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면은 루트 LC분의 1에 맞는 공진하는 그 포인트, 그 점이 생겨요. 공진하는 게 생겨서 이제 회로에 이제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공진 해석에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회로 이론 1에서는 걔네들이 신경을 안 쓸 거고요. 그래서 RL, 그 전선에 의한, 전선의 그 이상적인 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선에 의한 이 저항이 수옴에서 수백 옴 정도 되는 거고, 인덕터의 도체가
가늘고 길면은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도선이기 때문에 그 도선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도선의 저항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반지름 여기 단면적이 A이고 여기 L이고 그러면은 저항 R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 뭐로 배웠습니까? 비저항에다가 그다음에 A분의 L 해서 여기 단면적이 좁으면은 R이 커지고 길이가 길면은 또 R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늘고 길면은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 공기 또는 철심을 코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덕터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캐패시터도 그냥 고정되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여기 지금 간격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여기 그 캡 값이 캐패시턴스 값이 변화하는 것이 있고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지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꼬불꼬불 있는 거는 그냥 에어 코어 그냥 그 중간에 코어 어떤 그 심이 없이 얘를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빙글빙글 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는 아이언 코어 이렇게 철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걔를 주변으로 이렇게 빙빙 꼬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베리어블 가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에서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가변시킬 수 있다는 거 가변 저항이에요. 이게 있으면 저항값을 가변 변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인덕턴스 값을 가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덕턴스를 가변시키는데 여기 퍼미어빌리티를 해서 가변시키는 것들 여기 투자율이라고 하는 얘네들 이렇게 자성에 관계된 걔네들 값을 가변시켜서 인덕턴스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캐패시터도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저주파 쪽에서는 여기 이상적인 인덕터를 모델링을 할 때 저항만 이렇게 추가를 해서 프랙티컬 등가 인덕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파 쪽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병렬로 캐패시턴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캐패시턴스하고 인덕턴스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때 그럼 DC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그냥 극단적인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캐패시터에서는 IC는 C Dt분의 DVC라고 했고 인덕터는 VL은 L Dt분의 DIL 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캐패시터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주고 인덕터에다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연결을 할 건데 뭐 중간에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DC일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DC라는 소리는 아까 전에 뭐 했어요? DC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T고 이게 I 또는 V라고 했을 때 전압이나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즉 dt분의 dv 또는 dt분의 di가 몇이에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인덕터나 캐패시터에 DC를 연결하면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다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니까 캐패시터에서 이게 0이 되니까 전류가 0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0이라는 소리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Dt분의 DVC가 0이니까 전류가 0이 됩니다. 전류가 0이라는 소리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소리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방, 오픈이 되는 거죠. 여기 캐패시터에서는 개방, 그리고 여기 인덕터에서는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전압이 0이 되는 겁니다. 전압 강화가 없다. 전압이 0이다. 라는 소리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쇼트, 단락, 쇼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 Dt분의 DIL이 0이 되는 거고 그때 전압이 0이 되니까 아무런 전류가 흘러도 전압 강화가 안 생기는 거는 뭡니까? 그냥 전선. 여기 저항이 0인 거. 즉 단락, 쇼트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덕터는 단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지만은 DC상에서는 끊어져 있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덕터에서는 이렇게 꼬불꼬불 꼬아져 있는데 DC상에서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전선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 외운다기보다는 사실은 여기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캐패시터에서는 IC는 C DT분의 DVC, 인덕터에서는 VL은 L DT분의 DIL이고 DC라는 것은 전압이나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DT분의 DV, DT분의 DI가 똑같이 0이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은 DC에서는 이 부분이 0,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전류가 0이면은 오픈, 전압이 0이면은 쇼트,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되겠습니다.